안녕하세요. 금연아침마입니다. 자, 오늘 사례의 주인공은 이미 올 초에 저하고 먼저 상담을 했던 분입니다. 이번에 일단 자격사항을 보면 현재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시고 4대 보험 당연히 적용되고 입사일이 2009년 4월이에요. 연봉이 8,600만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께서 현재 이용 중인 대출 내용을 보면 현재 은행 한 곳에가 2,110만원 정도 남아있고, 그리고 저축은행 한 곳에가 7,500만원이 있고, 그리고 카드론 한 곳에가 880만원, 그리고 또 다른 카드론이 36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1억 850만원을 현재 이용 중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솔직히 잘 기억은 나진 않는데 이분 어렴풋이 제가 기억난 게, 그때 당시 초에 저한테 이걸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 은행 대출이 하나 있었고, 나머지 뭐 저축은행, 캐피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걸로 채무통합을 이용을 하신 거예요. 채무통합. 그래가지고 7,500을 그때 받으셨어요. 특히나 이분 제가 기억나는 게, 고맙다고 치킨 쿠폰을 쌌는데 쿠폰을 좀 비싼 걸 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분은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 연락을 주셨는데 보니까 카드론이 2건이나 늘었어. 그때 당시 대출 받고 카드론 2건. 다행히 뭐 금액이 아주 크진 않지만 어찌됐든 대출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제 영상을 원래 좀 자주 보시는 분이라고 하시면서 얘기했는데, 아무리 봐도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게 이제 은행 비중이 낮고 저축은행 이자가 높은 거, 이게 15.4%에 그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은행 것은 11%, 그리고 카드로 이게 둘 다 약 1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자가 높으니까 이걸 좀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 즉 통대안을 이용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통대안 해가지고, 통대안을 하게 되면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자 지출 감소잖아요. 이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통대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께서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게 이자가 높은 편이니까 이걸 통대안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자를 좀 낮추자, 이 생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의 경우에 이제 신용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나이스가 797점에 K12 점수가 685점, 연체 이력 없고, 연봉이 8,600만원인데 가지고 있는 금액이 1억 850.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히 통대안을 진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만약에 통대안을 하게 되면 이분은 은행에서 적게는 8천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가능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연봉이 8,600인데 회사가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이면 뭐 은행에서 대출 잘해주죠. 하지만 잘해준다고 해서 무턱대고 좋은 것만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됐을 때, 가장 적게 나왔을 때도 얘기를 해야 되죠. 그게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저희가 약 8천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자, 그러면 8천을 받게 되면 나머지 2,850이 남잖아요. 거기다 또 비용 발생하잖아요. 비용. 그러면 총에서 약 2천만 원 정도, 2,850이니까 총에서 1억 한 800, 1,000, 1억 2천 정도를 받아야 돼요. 1억 2천을 받아야 되면 4천만 원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이 경우에는 이금융권을 이용을 하게 되죠. 자, 그래도 이분은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이용을 해도. 그래서 통대안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면 월 납입금이 약 150만 원 정도 됩니다.
150만 원. 월 납입 금액이. 왜 150만 원 정도 되느냐? 은행에서 지금 대출 받게 되면 만기일시 상품이 있고 원리금 균등 상품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만기일시는 이자만 납부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원금 납입하는 거고, 원리금은 당연히 상한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같이 나눠서 내는 거죠. 근데 요즘 대출 실행되는 거 보면 만기일시 상품, 그러니까 이자만 납부하는 상품은 대출 금액이 좀 적어요. 연봉에 비해서 좀 적게 나옵니다. 대신에 원리금 균등을 했을 때는 더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만기일시로 나가다 은행에서 만기일시 상품으로 나갔다가 이자만 수취했는데 갑자기 사고가 뻥 터져버리면 자기네 원금을 하나도 못 받는 거잖아. 근데 원리금으로 나가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단 일부 원금은 해소가 돼 있으니까 그걸로라도 조금이라도 안전장치를 걸어두자. 그런 이유로 원리금으로 요즘은 좀 많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것도 원리금 하니까 월 납입 금액이 약 1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고객님 현재 이 납입하는 거 이거 통틀어서 납입하는 게 월 170만 원 정도 돼요. 원래 15% 7,500짜리가 15%나 되고 8,800 18%나 되고, 은행 8,000이면 지금 요즘 금리 나오는 추세로 공기업이면 대략 한 7% 정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어차피 진행한 건 아니라서 7% 정도 예상하고, 이 금융권 가면은 10에서 15 중간 잡고 한 13% 정도 잡고, 그러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보다 대출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데 납입 금액은 꼴랑 2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비용이. 그러면은 어이씨, 내가 니네들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수수료를 줘가면서 이걸 하는데 꼴랑 2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럼 못하게. 내가 지금 이 금액을 못 갚아 나갈 정도도 아니고 나 충분히 이거 갚아 나갈 수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적냐, 차이가 적냐? 이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거. 얘가 지금 현재 얘가 지금 거치식이에요. 거치식. 그래가지고 곧 다다음 달이면 이 거치가 끝나요. 이제 원리금으로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훨씬 뻥하고 튀죠. 제가 봤을 때 뭐 200만 원 이상은 뛰겠죠. 납입 금액이. 그때 되면 뭐 50만 원 이상 차이 나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근데 지금 당장 너무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 일단 사람이라는 게 그러거든요. 이 통대안을 신청하신 분들 대부분은 내가 앞으로 총 내야 될 이자 이런 거 계산을 안 하세요. 지금 당장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걸 먼저 계산을 하거든요. 왜? 대부분은 이 납입 금액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납입 금액을 줄여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납입 금액을 줄이려면 은행에서 만기일시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은행에서 가는 금액이 적게 나와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 8천 원리금으로 해서 8천 나와야 되는 분이 만기일시로 해가지고 5천만 원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5천만 원 나오면 남은 이제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 금융권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러느니 차라리 원리금으로 받더라도, 월 납입금이 좀 더 많더라도 원리금으로 받는 게 훨씬 더 이익이죠. 그리고 어찌됐든 대출 원금이 까나가잖아요. 빚이 조금씩 줄어들잖아. 만기일시는 줄 때까지 절대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건 그거고, 이렇게 해서 이분 입장에서 이거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요, 지금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분 이해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간혹가다 제가 이제 이 통대안에 대해서 상담하다 보면 현재 납입하는 이자, 그리고 내가 통대안을 한 후에 내야 될 이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수료 포함해서 어떤 게 더 이익인지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더 고객님께서는 결정하시기 편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잘 몰라. 뭘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솔직히 제 생각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 여기 전문적으로 아니면 깊이 이렇게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걸 제가 말만 해서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계산하는 방법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지금 이제 현재 이용 중인 것을 먼저 계산해야겠죠. 얘네들 이자 알고, 그리고 이제 상환 기간, 납입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납입 기간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총 상환 기간이죠. 아, 저도 이제 말을 좀 왔다 갔다 하네. 상환 기간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5년짜리 계약을 했어요. 5년간 납입하기로. 근데 내가 지금 한 1년 정도 냈어. 그럼 앞으로 4년 남았잖아요. 4년 남았으면 48개월이에요. 그죠? 48개월로 해가지고 남아있는 잔액 2,110만 원을 11%의 남아있는 개월수 48개월 남았다면 48개월. 그러면 총 납입 이자가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우리 그 네이버에 대출 계산기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거기다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잔액, 그리고 여기에 금리, 그리고 저기요, 남은 계약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약 기간. 남은 계약 기간. 만약에 48개월이라 뭐 40개월 남았다. 그럼 40개월을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총 내야 될 이자가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총 이자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총 이자. 아, 내가 앞으로 그럼 총 이자를 얼마를 내게 되구나. 자, 그리고 나서 통대안을 하게 되면, 통대안에서 하게 됐을 경우에, 아, 대출 받게 되면 이렇게 해서 총 한 달에 얼마 내고, 이렇게 되면 총 이자가 대략 얼마 정도 납부가 되게 됩니다. 이걸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총 이자에서 이 총 이자를 빼요. 빼고 여기에 비용 발생한다 했잖아요. 비용도 빼요. 비용. 이걸 이제 두 개가 합해진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자가 더 많다. 지금 현재 이용하는 게 총 이자가 더 많다. 그러면 당연히 통대안을 이용하는 거고, 뭐 이게 같거나 하고 난 후에 비용까지 다 포함해 보니까 더 많이 지출돼. 그러면 만약 같으면 이제 할지 말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고, 더 많이 지출이 돼. 그럼 손해잖아. 그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대안을 하는데 계산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현재 잔액, 금리, 그리고 남아있는 계약기간 대출 계산 입력하면 총 납입하는 이자가 나오죠. 앞으로 내가 통대안 했을 때 총 이자하고 통대안 했을 때 비용하고 해가지고 두 개를 빼보면은 이건 내가 할지 말지 금방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본인 스스로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도움이 되면 진행을 하시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취소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현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통대안을 이용해서 저금리로 대안을 하고 싶어.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정말 나한테 이익인지 아닌지 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